안녕하세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투자하는데 소득세 걷겠다는 건데 폐지하는 거니까 투자자한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에게 좋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했는데 그게 왜 아닌지 제가 3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미 투자자들은 부담이 더 커질 겁니다. 소액 투자자들 부담 더 커지고요. 두 번째, 근로소득자라면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죠? 월급 받는 사람들 부담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액 주식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통령이 막 폐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줄 아셨죠?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 자체가 좀 아이러니컬한데요. 2025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작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제도냐? 지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은 세금을 낼 것 같으세요? 안 낼 것 같으세요? 폐지한다고 하니까 뭔가 내고 있는데 소득세 내고 있는데 안 내게 되나 보다 하셨죠. 그거 소득세는 없었어요. 대신에 거래세를 내고 계십니다. 증권 거래세. 거래세와 소득세의 차이는 뭐냐? 소득세는 사고팔고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내가 번 거에 대해서 내는 거죠. 거래세는 사고 팔 때마다 그 금액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거나 파시면 거기에 0.2% 2,000원이죠. 2,000원씩 세금을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잃었거나 간에 계속 세금은 거래할 때마다 나가고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도 도입하기로 했던 게 바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인데요. 증권거래세가 아무래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번 사람들에게만 매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증권거래소를 차차차 없애가고 거래세를 없애면서 소득세를 차차차 도입하면 거래를 많이 했더라도 돈을 못 번 분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거래를 많이 하거나 적게 했거나 상관없이 돈을 번 분들은 돈을 번 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하자. 근로소득세하고 비슷하게 그런 개념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도입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첫 번째 개미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래할 때마다 이 거래세를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거래를 얼마나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통계가 많습니다. 근데 제일 그 많이 하시는 분들이 20대 남성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 내놨던 보고서를 보니까 연간 68회, 약 70회 정도를 거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거래세를 0.2%씩 내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간 70번 거래하시면 얼마 됩니까? 0.2, 70 곱해야죠. 그럼 14% 됩니다. 14%를 지금 이미 거래세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이걸 없애기로 했던 거거든요. 1,400만 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 원을 투자를 하고 70회 거래하는 분이라면 1,400만 원으로 거래세를 내고 있던 것을 폐지를 하기로 하면서 소득세로 바꾸기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1,400만 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돈을 잃었어도 내고 계셨는데 돈을 잃은 분들은 내지 않고 번 분들이 번 데에 맞춰서 내도록 한 게 금융투자 소득세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 투자자 한 분이 계세요. 70회 거래를 하는 평균적인 분이시고 1억 원을 투자를 원금으로 갖고 계셨어요. 막 70회 거래를 합니다. 그럼 지금은 거래세 1,400만 원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래세를 없애고 증권 투자 소득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22%에서 27.5%까지 소득세를 매기는 게 금투세예요. 금융투자 소득세라고요.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못 낸 분들은 무조건 이익이에요. 그렇죠? 거래세 1,400만 원 내던 게 그냥 없어졌으니까.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익을 낸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5천만 원 넘는 초과물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 투자자가 1억 원을 버는 평균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이분한테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 이 소득세 도입 안 하고 증권거래소 그대로 둔다고 하면 무조건 손해인 거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 이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근로소득자 부담인데요. 근로소득자 분들은 다 근로소득세 내고 계시잖아요. 연봉 1억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 얼마나 내는 것 같으세요?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제받을 거 다 공제받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내냐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체 평균 한 6% 정도 되고요. 연봉 1억 원 정도면은 10% 정도 됩니다. 실효세율이 연봉 1억 원이면 한 8에서 14% 사이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0%라고 한 1,000만 원 내고 계신 거죠. 근데 갖고 있던 주식 10억 원어치가 있는 어떤 이 큰손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 한 번에 팔아가지고 10% 수익을 남겼어요. 그럼 1억 원 번 거죠. 1년에 10억 원짜리 어치 주식 한 번 팔아서 1억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소득세가 0원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뼈 빠지게 일해서 1년 동안 1억 원 번 거에서는 1,000만 원 세금을 떼는데 투자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충 맞추자고 한 게 사실 금융투자 소득세였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정도 수익을 내는 이 금융투자자가 있다면 주식 투자로부터 얻은 소득으로부터 5,000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떼면 그게 1,100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자 1억 연봉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금융투자 소득세의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걸 폐지해서 0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래, 뭐, 나 근로소득자인데 뭐 세금 내고 있지만 투자해서 돈 많이 번 분들도 뭐 괜찮아요. 뭐 세금 깎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너그러운 근로소득자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근로소득자들이 사실은, 부담하고 있는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를 함으로써 그쪽에서 이 재정이 비면 그걸 근로소득으로 메꿔야 돼요. 실제로 근로소득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년 전에 13% 정도에서 한 18% 정도로 계속해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근로소득자들이 반길 수가 없는 거죠. 점점 부담이 커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사실 이렇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나 내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억대 연봉 받으면 뭐 하나 그 시간에 주식 투자하러 가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고액 투자자 얘기까지만 제가 잠깐 드릴게요. 10억 원어치를 한 번에 파는 그런 큰손 투자자가 아니시면 만약에 적극적으로 막 사고 팔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길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업 투자하시고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래세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1억 원어치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연간 100번을 사고 파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100번 사고 파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0.2%의 세금을 또 내는 거거든요. 100억 원에 대해서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시게 되는 거죠. 그걸 없애는 게 사실은 이분들한테 훨씬 더 이익일 수가 있어요. 물론 장기 투자를 하고 너무 많이 거래하면 안 되지만 당장 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 근로소득자, 어쩌면 전업으로 많이 거래하시는 고액 투자자들에게도 사실 반가운 소식이 아니고 특히 작년에 우리 세수가 60조 원이 비었다고 하는데 정부의 재정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세금을 열심히 내고 계시는 분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열심히 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의 지출은 상당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어딘가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담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고요. 기왕에 뭔가 어디선가 세금을 걷어야 되고 우리가 그 돈을 어딘가 써야 된다고 한다면 거둘 때 정의롭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지 않게 그렇게 걷는 경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윤 대통령의 이 신년 주식시장에 참석 축사를 보고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런치타임 여기까지입니다.